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자 구독자입니다. 레드필님 영상 지나갈 땐 뭔가 제목이나 이미지가 자극적이어서 찾질 않다가 방학 중에 여유가 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 구독자, 내 영상 제목이나 이미지가 자극적이라고? 세상 이렇게 담백한 썸네일이 어딨어요. 난 되게 사려가면서 썸네일 만들어요, 이 사람아. 못 느껴요? 내용 영상 보면 더 자극적이잖아. 아무튼 뭐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은요, 현재까지 베타 또는 오메가 찐따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타인의 눈치를 보고 여초과인 간호학과를 3년간 다니면서 여자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과거 여사친, 남사친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남자들의 그런 액티비티가 많다고 그랬죠. 남사친의 기능. 그리고 과제 같은 거 있으면 다 보내주고,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다 알려주고, 전화하면 4시간씩 붙잡고 있고, 남 얘기가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가 대부분 베타적 성향, 오메가적 성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레드필님 영상을 보고 남자아이들을 마주하니 친구들 중 50%가 다 성평등을 추구하고 30%는 여자를 옹호하고 나머지 20%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더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파레토 레이시라고 그러나? 이게 영어로? 파레토 법칙? 파레토 비율을 알 수 있게 되죠. 롤러터 마셔 뭐라 했어요? 남성 인구 중 한 20%가 알파다. 얘 얘기하잖아요. 50%가 성평등을 추구하고 30%가 여자를 옹호한대잖아요. 80%가 20%만 페미니즘을 깐대잖아요. 이렇게 끼워 맞추니까 재밌는데? 아이씨, 내가 아마 남페미를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자, 여사친 이제 배제하겠습니다. 제가 dig inner jaw에도 못 들어가고. 자, 여기서 이제 dig inner jaw가 뭐야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남사친의 역할 중에 dig inner jaw가 있습니다. dig, 거식이죠. 단지 안에 들어있는 거식이, 여러분 그 과학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과학실에서 본 그 표본 그 단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상한 무슨 용액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비상 망치 같은 거예요. 얘는 내 고추 후보야. 얘 유사시에 애인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가까이 두는 걸 디기너자라고 합니다. 남사친 중에 최고의 지위죠. 이게 그리고 접시 돌리기의 핵심이에요. 디기너자가 되는 거. 그리고 질문자분은 디기너자가 아니라 즉 이용됐다는 얘기죠. 버팀목, 호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질문자분이 간호학과잖아요. 여초학과란 말이에요. 태움 문화 이런 거 보면은 여자들 진짜 꼬라지 가관이죠. 지들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하면 평화를 사랑하고 이지랄 연명들 하고 앉아있는데, 여자들의 공격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공격성은 남자와 다르게 드러날 뿐입니다. 이건 조던 피터슨이 정말 잘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옛날에 시아카인가 사야카인가 악플 후기라는 책을 쓰신, 한국에 잠깐 와서 웹툰 활동하시고 어떤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남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 초창기 화력 제일 좋은 멧돼지들한테 거의 그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럼블링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럼블링이 뭐냐면은 그 진격의 거인,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아무튼 럼블링을 당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 책도 하나 사고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의 폭력성이 극에 달하면은 서로 죽이고 그래서 혈흔이 낭자하게 되지만, 여자들의 폭력성이 극에 달하면은 집단 자살이나 자살이 일어난다. 여자가 폭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야말로 이 한국 여초, 이 소위 말하는 한여들의 그런 폭력성을 몸소 겪으신 피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질문자분이 그런 여초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한 거예요, 이거는. 질문자분이 체험한 건요, 이게 남자로서 체험했기 때문에 베타고 오메가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봤을 때 질문자분은 여초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자괴감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은 여자들이 숨막히는 여초 집단 내에 있으면서 느끼는 이거를 지금 남자로서 느낀 거예요. 질문자분이 문제인 남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극여초 환경에서 남자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나도 거기 들어가면 몰라, 내가 내 발로 기어 나오겠지. 퇴! 이러고, 아니면은 개샹 마이웨이로 하던가.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분이 질문을 8개나 보냈어요. 하나당 100원씩 받겠습니다. 800원 도네이션 하십시오. 농담이고요. 제가 쌓아온 관계가 알파남은 못 되더라도 알파 성향을 추구했을 때 무너지겠죠?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 같지만 좀 더 생각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쌓아온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쭉 읽을까요? 아니다, 하나씩 합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영화과에서 이제 학기 초에
다들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페북 친추하고. 근데 내가 얘기했죠. 그때 당시 이제 무슨 책이 나왔냐면은 입트페라는 책이 나왔어요.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제 내가 영화과에 처음 들어가니까 내 군대 갔을 때랑 되게 달라. 내 군대 갔을 때는 페미니즘이라는 게,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게 무슨 마르크스 연구회처럼 어디 저기 학교 구석에서 지들끼리나 하는 그런 무슨 그런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주류가 된 거야.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군대 갔다 오면서 뭔 일이 벌어졌나. 내가 아는 건 박근혜 탄핵밖에 없는데, 세월호랑 뭐지 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 여자애들의 좀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해서 입트페라는 책을 손수 제 귀한 돈을 들여서 샀는데 책이 개판인 거야. 그 책 서평 좋게 써준 교수는요 평생 쪽팔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서 그 책을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 실망이다 블라블라 해가지고 페북 친추 끊기고, 또 내가 윤미향 사건 났을 때 내가 윤미향 너 이럴 줄 알았다 했다가 인스타 친구 끊기고. 네, 맞아요. 내가 변하면요 주변의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단순히 뭐 이런 이념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어요. 예, 질문자분은 인간관계가 무너진 게 두려워서 질문하는 건데요. 내가 나다운데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두십시오. 유감스러워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랑 맞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나는 이걸 이미 해봐서 편하게 이해하는 건데, 질문자분은 이해를 합니다. 질문자분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25살. 이게 그거를 이제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무섭죠. 근데 그냥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2번 질문. 제가 이제 간호학과고 졸업하면서 임상에서 간호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 여초인 직장에서 제 남성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각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오,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질문자분 아셔야 됩니다. 이 간호사라는 게 왜 여자들이 많을까요? 이 질문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왜 캣맘들은 여자들이 많을까요? 왜 캣파파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생물학적으로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가 적어요. 그래서 질문자분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남자 간호사는 귀해요. 남자 간호사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리고 간호사 일을, 물론 뭔가를 케어하는 거는 여자들이 좀 더 여성성이 좀 더 평균적으로 맞지만,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맞지만 남성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초인 직장에서 남성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각들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겁니다. 질문자분이 거기에 동화되고 간호사로서 제 기능을 하겠다고 여성성을 취득하면 안 돼요. 질문자분은 남자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유니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성을 더 강하게 유지하는 게 질문자분의 몸값을 올리는 일이고, 주변의 여성 간호사들한테도 곽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가끔 이제 환자들 중에서 이제 깽판을 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마동석 같은 남자 간호사가 나오면은, 또는 등치가 있거나 좀 헬스를 한 남자 간호사가 나오면은 얌전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여자 간호사들이 찾는다고 이제. 그런 게 있고, 여초는 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양의 기운을 강하게 가질수록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자분이 여초 직장에서 어울리면 내가 여성스러워져야 되나? 이게 nope. 간호사 사회가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얘기 못 하겠는데, 최대한 질문자분은 오히려 남성성을 오히려 강하게 취득하는 게 난 더 좋다고 봅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세 번째, 알파라는 무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정확히는 알파 프레임 또는 알파 마인드셋이죠. 피지컬, 마인드셋, 게임 지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 제가 세 가지는 이해를 했으나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려면 어떤 책이나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로로타마 씨가 I am the game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게임을 어떻게 보냐면, 사실 게임의 80%는 그냥 성격입니다. 나의 성격과 성향. 그러니까 내가 항상 비유하지만, 예수가 가라사대 말씀이 곧 육화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곧 게임이 된다. 그냥 그 게임이 나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살면서 거의 해본 적 없지만 어떤 여자한테 번호를 따고 여자한테 이 남자랑 더 대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야부를 털고 뭐 여자의 심리 기술을 이용하고 이런 건 한 20%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거를 무조건 뭐 여자 꼬시고 내 자신을 속이고 내가 아닌 가면을 써서 여자를 기만해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너무 좁게 본 거예요, 게임을. 그래서 제가 항상 레드필이 PUA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자분, 그래도 피가와티스나 여자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알면 좋죠. 알면 좋아요. 어떤 책이나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롤로타마 씨의 5번째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4권 이제 릴리전이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롤로타마 씨의 5번째 책은 정말 흥미로운 책인데요. 롤로타마 씨가 PUA는 아니지만 왜 PUA의 기술이 여자한테 먹히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한 게 레셔널 메일 합리적 남자 5권의 내용입니다. 이제 곧 나와요. 이미 나왔으려나? 이 영상 나갔을 쯤에는. 그게 한국에 번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한번 사서 읽어볼 생각인데, 그래서 그 책, 뭐 원서를 읽을 수 있다면 그 책 읽으시면 좋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PUA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좀 우리 구독자들 중에 한국에 번역된 내가 PUA 책을 좀 읽어봤다 하면은 좀 댓글에 추천 좀 해주세요. 나는 솔직히 PUA 책을 내가 책으로는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제가 얘기했던 옛날에 그 레드필 지식을 그냥 가장 맥도날드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인 그 미국의 PUA가 있습니다. 33 Secret 비밀. 33 Secret이라는
그 매크로스라는 PUA가 하는 채널이 있는데 롤로타마시는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런 이론들을 훔쳐가가지고 자기 돈벌이에 썼다고 욕을 하는데, 비난을 하는데,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은 레드필 지식들을 어떤 PUA와 잘 접목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돈 받고 사람들 PUA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베타 올 오메가에다가 이제 페미 성향, 성평등, 남자가 할 수 있으면 여자도 할 수 있다,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항상 생각해왔는데, 이건 제가 수동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단 타인의 말을 듣는 게 편하고, 리더로서 책임감보다는 2인자로서 리더를 보필하는 게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등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로맨스 드라마를 몇십 년간 보다 보니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듯 모든 남자가 알파가 될 순 없지만 알파가 되기 위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요. 이런 수동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을 고칠 수 있는 생각이나 좋은 조언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얌전하게 조숙하게 사내 자식이 5살짜리가 앉아서 프레벨 동화책이나 보고 있고 이런 거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막 뛰어다니고 공 차고 흙 던지고 돌 던지고 막 빽 이러면서 막 놀이터에서 막 미친놈처럼 뛰어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타마시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은 다 알파로 태어난다 그래요. 컨디셔닝 당해서 그렇지. 남자들은 다 알파로 태어납니다. 나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왔어요. 질문자분이 이제 사춘기를 겪고 사회화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여초사회라는 그런 간호학과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 25살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20살부터 25살까지 뭐 간호학과 몇 년제죠? 4년제죠? 4년 동안 이제 이렇게 몸에 뱉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여초사회, 그런 숨막히는 그런 여성적인 기질들이 질문자분의 제2의 천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꺾어야 됩니다. 지금 꺾으려면. 이거 고치고 싶으면 지금 빨리 꺾어야 돼요. 뭐 30, 40 넘기 전까지. 물론 질문자분이 타인의 말을 듣는 게 편하고, 즉 환자가 뭔가 하소연을 하면 들어줄 수 있죠. 또는 보필하는 게 편하다. 환자를 돌봐주는데 중요한 덕목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수동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을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질문자분이 몸이 어때요? 이런 목표였대요. 약간 좀 헬창 간호사? 팔뚝 굵은 간호사 있잖아요. 그래서 난동 부리는 환자 담당 일진, 약간 이런 느낌. 기본적으로 남자가 몸을 키우고 하면은 일단 도움이 돼요. 그게 다 만사능통은 아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시도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라는 게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수동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을 고치는 건 일단 그런 컨텐츠를 끊어요. 블루필 컨텐츠를 끊으시고, 그리고 제 거와 같은 영상들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생각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그만한 좋은 방법이 없어요. 자꾸 새로운 생각을 자꾸 듣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자꾸 체내화시키고. 이게 약간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들 텐데, 처음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한평생 그렇게 질문자분을 그렇게 오랜 세월의 파도가 질문자분을 때리면서 질문자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모양으로. 반대로 꺾으려면 이제 또 오랜 세월 또 반대로 또 파도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단방에 해결된 게 없어요. 이건 뭐. 그다음에 이제 청년 정치 영상 보면서 이런 사회 전체적인 문제, 우리 청년의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고의 흐름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자료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정치 컨텐츠만 찍으면은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발악을 하는 이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내가 뭐 최근에 몇 명 차단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레드필은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 블라블라블라.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럼 니들은 뭐 어디 뭐 당원이어가지고 당내에서 활동했냐? 국회의원들 실제로 봤어? 저는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나름 일정 기간 동안 정치에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실제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제로 실전에 나가서 정치인들의 힘을 빌렸어야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실제로 봐야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래야 돼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끌어낼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단 자고로 정치는 어찌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을 일단 제껴놔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꼬라지로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일단 방향성을 지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요. 머리는 구름 위에 있어요. 이상에 있어, 이상. 근데 이 발은 땅에 있다고. 방법론은 현실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물론 이론은 쉽지 졸라 어렵습니다. 이게 실천을 하기가. 이게 될 것 같았으면 이미 정치 개혁이 일어났지. 정치 개혁을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 이런 방법론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흑화를 내. 왠 줄 알아? 그 방법론을 찾다 보면 흑화를 안 할 수가 없거든. 진짜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진짜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로 그걸 해야겠다는 굳은 마음이 들면 악마한테 영혼을 팔 수밖에 없거든. 악마한테 영혼을 못 파는 사람들이 중간에
일선 국회의원 1선하고 정치 포기하고. 여러분 왜 민주당이 자꾸 저렇게 여자들한테 휘둘린 줄 알아요? 그 지들 안에선 다 오냐오냐 하거든. 내가 그래서 청년 정치에서 얘기했잖아요. 청년 정치에서 한 자리 먹는 애들 다 남팸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는 여성계가 목소리가 세기 때문에 여자 그 패미를 안 빨아주면은, 여성계를 안 빨아주면은 직위나 자리를 못 먹어. 애초에 기회 부여가 안 돼. 그러니까 다 거의 부역자가 되는 거야. 나 같은 놈이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나 그럼 뭐 청년 뭐 무슨 위원장 시켜줄 것 같아? 내가 여성계 대가리들 깨고 다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질문을 다시 돌아오면은, 나는 내가 실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 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기 때문에 난 그냥 내 본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당신들을 특정 어떤 표의 특정 어떤 진영 논리나 이념에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을 선동해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이 여에 투표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는요, 창년 정치예요. 남창들이야. 거기 나오는 남자 청년 정치인들. 뭐의 남창이야? 기득권 40, 50대 거기 당내에 있는 실세들의 그냥 마스코트 놀이개들 뿐이라고. 우리 당에서는 청년들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청년분들 우리 뽑으세요 하는 그런 마스코트라고. 알겠어요?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에요. 걔네들은. 지가 무슨 정치적 철학을 갖고 있고 이딴 거 없어요. 대가리에 든 게 뭐야? PC와 페미밖에 없어. 세상에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미래를 논해야 되는데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지 않아요. 정부가 경제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터 바꿔가는 게, 그래서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교육을. 그런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혼자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훌륭한 통치자이자 높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고, 내가 봤을 땐 그게 역사에서 찾아보면은 조선 초기에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 식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그런 인재가 없어요. 다 기회주의자 새끼들밖에 없지. 지금 정치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집권할 때만 해도 아마 지금 이제 네임드들이 그때 당시 30이었을 거야. 내가 지금 30이 넘었어. 근데 지금 내 또래 지금 유능한 그런 청년 정치인들 있어요. 지금 김대중 시절에 30살 먹은 정치인만큼이나 다 노땅화되고 있다니까. 지금 정치밭이. 지금 나와 있는 청년들은 매가리가 없어요. 걔네들 대가리에는 PC랑 팽이밖에 없다니까. 그게 그나마 제일 쉬워. 나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그런 멍청이들이 설친 덕분에 내가 유튜브 쉽게 해먹고 있잖아. 세상에 패미들 둘겨 패는 것만큼 쉬운 유튜브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의 헛소리는 너무 저급한 헛소리여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많은 공부가 필요가 없거든. 그렇습니다. 너무 이 5번 질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제가 돈을 추구하고 돈에 대해 찌질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례로 친구랑 편의점 갔는데 친구는 2개에 2,000원짜리 소세지를 사고 저는 2개에 3,000원짜리 소세지를 샀는데, 친구가 하나 바꿔먹자고 해서 그럼 500원 내놔 했다가 왜 이렇게 찌질하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찌질해요? 이외에도 엠빵을 했을 때 돈 받아야 하거나 누군가 돈 얘기를 꺼낼 때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해 펑펑 쓰고 사치를 부리진 않더라도 돈에 대해 중간쯤 너무 의연하지 않고 너무 찌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레드필님의 돈에 대한 친구들과 그런 더치페이, 남에게 사주는 행위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분,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질문자분 잘못한 거예요. 이거 질문자분이 2개에 2,000만원짜리 소세지를 산 게 아니잖아요. 2개에 3,000, 그래서 1,000만원이 차이 나는 소세지를 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대량 생산을 해야 돼서 이 생산 단가가 2,000원이냐 3,000원이냐는 엄청 큰 차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 앞으로 뭐 소세지 계약을 해. 야 친구야, 우리 앞으로 1년간 여기서 소세지 정기 구매하자. 그래서 질문자분 친구는 2,000원 이제 2,000원 긁었어. 한 10년치. 질문자분은 이제 3,000원치 10년치 긁고, 갑자기 근데 친구가 야 근데 앞으로 10년간 하나는 나랑 바꾸자. 그럼 좀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근데 이건 규모의 경제가 아니에요. 엠빵으로 나와봐. 저 얼마짜리야 소세지 하나. 질문자분, 인간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중요해요. 저는 인맥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되게 까다롭게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머리를 내리치는 사람과 내리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 나는 무슨 뭐 PC주의 그런 대가리 꽃밭 소리 마냥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하고 블라블라 개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 사람이 중요한데 뭐 어때요? 아유. 질문자분은 이 500원을 줌으로써 이 우정이라는 거를 유지한다면 되게 싼 돈이에요. 내가 가끔 이제 인맥들, 뭐 내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만나가지고 가끔 내가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나 돈 아까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 소중하거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투자예요. 인맥도. 언제까지 학창시절처럼 그냥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대학 시절처럼 같이 학식 나눠 먹는, 같이 학식 먹고 수업 듣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정성을 표해야 합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500원? 500원이 문제예요 지금 그게?
나는 5만 원짜리 술도 살 때도 있고 5만 원짜리 밥 살 때도 있는데 나보고 유튜브 하라고 한 양반한테도 내가 대접을 한번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엠빵 얘기 있잖아요. 뭐 머시매들끼리 다 같이 식사를 했어. 아 근데 뭐 머시매들끼리는 쿨하잖아요. 야 내가 계산할 테니까 엠빵 하자. 그건 엠빵 요구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근데 이 소세지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돈에 대해 펑펑 쓰고 사치를 부리진 않더라도 돈에 대해 중간쯤 의연하지 않고 찌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나 말했듯이 질문잡은 친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얻고 싶으면은 내가 친구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30이 다 돼가면은 점점 학창시절 친구 연락 끊겨요. 점점 대학시절 연락이 끊겨요. 왜냐하면 그 사회생활부터 이제 가치 베이스의 관계가 유지되거든. 가치 베이스, 밸류 베이스드 릴레이션십이에요. 프렌드는. 물론 저도 대학 시절, 전 지금 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만 전 지금 대학 시절 친구 그래도 몇 명 연락합니다. 그 친구들은 진짜 좀 끈끈한 우정인 거지.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 글쎄요. 그런 겁니다. 질문자분. 몰라요. 질문자분이 뭐 간호학과고 하니까 어떤 또 인맥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친구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삔또 상하는 게 푼돈입니다. 푼돈. 사람은 작은 거에서 삔또가 상해요. 이거 좀 고치세요. 이건 내가 좀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방금 6번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7번. 낯선이나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 어른 등에게 굽실거리는 성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싸가지 없게 다가가는 것보다 이렇게 다가가야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내면에 잡혀 있어. 그런데 어른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한 것을 예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이 있어요. 좋습니다. 질문자는 이 어떤 인간을 대응한다는 대응 방식이 뭉뚱그려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난 교수님들한테 대할 때 되게 깍듯이 돼요. 내가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네.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최근 커뮤니티에서 단톡방에서 교수가 반말했다고 교수님 초면에 반말은 아니지 않나요? 하는 그런 패기 있는 신입생이 있다는 게 떴던데 에브리타임에. 난 교수님이 내한테 초면에 반말한다고 해서 난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한국 문화가 원래 그런 문화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 따라야지. 내가 어디 사우디 갔는데 뭐 하부다두바 하면서 막 너 이 새끼 히잡 안 써. 뭐 왜 텁이 안 둘러 하면은 난 뭐라 그랬어요? Fuck you, I'm Korean 이러겠어? 하나 주세요 이러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영문과 다닐 때 영국영화과 수업 들을 때 나 거기 영문학과 애들처럼 90도로 인사받고 다녔다고. 안녕하십니까 몇 학번 저는 영어영문학과에서 누구입니다. 그날에 가면 그날 문화를 따라야죠. 그래서 근데 이건 좀 고칩시다.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굽실거리지 마세요. 질문자분. 이게 티가 납니다. 특히 남자가 그러면 존나 없어 보여요. 굽실거리는 것과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럼 중립적인 것과요. 굽실거리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냐면요. 손님으로서 권리 행사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알바 상대로 갑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질문자분은 이것도 알바한테 뭐 요구사항도 함부로 얘기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예를 들면은 메뉴가 안 나와. 이모 저희 메뉴가 안 나왔어요. 이것도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또는 물수건이 안 나왔어. 저기요 이 물수건이 안 나왔어요.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소심하게 여기 벨 없나? 씨 벨 없네. 불러야 돼? 여기 음식 좀 시끄러운데. 씨 물수건이 없어. 약간 이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본인보다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행사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알바 상대로 갑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 예시들 들었죠? 저 주문한 지 한참 됐는데 요리가 안 나옵니다. 봉투 주세요. 예를 들면 계산할 때 예를 들면 뭐 알바가 편의점 알바가 뭐입니다 하면은 예 이러지 말고 네 수고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좀 내 차에서 이런 말하면 되게 좀 웃긴데. 싸나이답게 하라고. 싸나이답게 일부러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이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앞서서 fake it until make i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제2의 천성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어요. 생각이 브레이크를 잡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질러버리라고. 먼저 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살 4학년 질문자분 군대 안 갔어요? 25살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경험해보면 좋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자분 남자야? 남자인데 군대 안 갔나? 경험해볼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4학년 때 많이 바쁘지 않아요? 이게 뭔가 간호사 자격증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좀 있으면은 해외여행? 나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나한테 그게 약간 좀 남아서 그런데 걱정 마요. 난 앞으로 많이 나갈 거야. 아무튼 간에 좀 해외여행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경험해보면 좋을 거.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대학 다니면서 잠깐 연극 동아리에서 연기해보는 거 좋아요. 아니면 예체능 해보는 거 좋아요. 뮤지컬 노래를 배워본다던가 좋은 경험입니다. 특히 질문자분 같은 경우 이런 성격 같은 경우는
좀 연기를 배우고 무대에 쓰고 이런 거 하면은 좀 당당해지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자기 표현을 하는 거니까. 지문잡은 지금 자기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4학년 와가지고 지금 연극동원에 들어가서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대 연기라는 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어갑니다. 사실 이런 건 1학년 때 많이 권하는데 저도 이렇게 연극 연기를 그래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 그 정도? 아니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미리 따는 것도 좋아요. 시간 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차 없고 저 차 살 돈도 없고요. 운전면허 미리 따세요. 최소한 제주도 가가지고 렌트카는 빌릴 수 있어. 이게 뚜벅이로 제주도 여행하고 버스 타고 여행하는 거 정신 나가요. 택시 타고 다니는 거. 무조건 차가 있어야 돼. 이동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면허 없다면 면허 따세요. 진짜 좋아요. 남자면 수동이지. 원래 앞으로 전기차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 전기차 별로 안 좋아해서. 이상입니다.